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네, 또 돌아왔습니다. 컴백 홈입니다. 네, 자동차의 신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각도기TV 자동차 특집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각도기TV가 다른 여러 증권 채널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활용 점점 해주신 분이 역시 김필수 교수님이십니다. 김필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무도 못 타본 아이오닉 5를 먼저 이미 타보셨다는 소리 있습니다. 네, 몇 주 전에 아마 이 국무총리 간담회 국무조정회의가 현대기아차 연구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담회 끝나고 뭐 MOU 행사를 하고 참석한 분들이 이제 비공개 아이오닉 5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승을 했었는데 오신 분들이 사실 뭐 국무총리나 장관 이런 분들인데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 없었으니까 사실 타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현대차 직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심히 많이 봤죠. 타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수입차부터 각종 대부분의 자동차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타보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첫 모델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크기 자체가 투싼 크기 정도예요. 작죠. 예, 그 SUV라고 얘기하자면 CUV 크로스오버거든요. 네. 약간 형태는 SUV지만은 무게 중심이 좀 낮게 만든 CUV 형태인데 소형차인데 실내는요 중형차 수준입니다. 한 소나타 정도 사이즈? 그렇죠. 굉장히 넓어요. 거기다 이제 차고도 높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오버행을 좀 짧게 만들었어요. 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 사이를 휠베이스라고 그러는데 휠베이스가 넓어졌다는 거죠. 밀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 소형 CUV인데도 불구하고 바퀴와 바퀴 축 사이를 휠베이스가 3m가 넘거든요. 이거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 더 넓은 거예요. 아, 바퀴와 바퀴 사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라는 게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게 양쪽으로 밀면 밀수록 공간이 넓어지는데 이 평평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바닥에다 깔고 위에를 평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바퀴 축까지 양쪽으로 멀어버리니까 안에가 사실은 굉장히 넓어서 뒤에 무릎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중대형차일 정도로 넓고요. 차 그 좌석과의 맞습니다. 무릎까지 무릎 공간이라고 그러고 보통 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를 이제 센터 콘솔이라 해서 우리가 센터 콘솔을 팔걸이를 보통 쓰거든요. 양쪽으로 그렇죠. 쓰고 있는데 이 오른쪽 팔걸이를 할 때 이 센터 콘솔이 이동이 가능해요. 자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전석 쪽에서 혹시라도 주차 때문에 조수석 쪽으로 내려야 된다. 되게 편하게 나갑니다. 그냥 가운데 이제 기어박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 평평해요. 그렇죠. 기어박스 자체를 후진과 전진에 대한 것들을 벤츠식으로 해서 핸들 옆에 칼럼식으로 해놨어요. 네. 칼럼식으로 넣어다 보니까 거기다 센터 콘솔이 아예 없으니까 조수석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나갈 정도입니다. 아, 그냥 평지 가듯이. 평지죠, 평지. 평지고 앞에는 플랫도 긴 디스플레이 형태로 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바깥에 보시게 되면은 직선을 주로 써서 지겹지 않은 디자인. 안에도 실내 인테리어도 워낙 친환경 소재를 쓰면서 감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거 미래지향적인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느낌이 있으니까 아이오닉 5의 완성도는 굉장히 뛰어나고 실제로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예약 대수가 예약 대수가 이틀 만에 올해 생산량, 국내에서 공급되는 양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까지 합쳐서 이틀 동안에 이렇게 많은 대수가 예약된 거는 최초입니다. 그럼 올해 뭐 다 만들어서 팔 수는 있어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변수가 지금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아이오닉 5가 국내 내수와 수출량까지 해서 전체를 7만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 3천 대를 먼저 잡아놨는데 유럽도 지금 예비 등록을 받았더니 1만 대가 넘어갔어요. 3천 대 공급인데
3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모델에 대한 것들은 이미 해외에서도 더 선풍적인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네. 아직 그 직접 만져보거나 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선풍적인 인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7만 대 이상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증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변수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글로벌 제작사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금 그렇죠.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전기차는 월등히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죠. 한 네. 일반 내연기관차의 두세 배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일반 내연기관차도 확보가 안 됐는데 물론 현대기아차는 다음 달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4월부터는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마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족 현상이 심하게 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아이오닉 5가 네.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 네. 또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노조가 강성 노조 이미지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유럽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에 대한 것들도 이 현대차에서 노사 간에 지금 협의 중인데 네. 왜냐면은 이 실제로 전기차 생산 자체는 내연기관차보다도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약 40%가 줄어들어요. 예. 근데 노조에서는 이거 우리 일자리 줄지 않느냐라 가지고 이거 협의를 지금 계속 데스에 늦춰지고 대한 있어요. 협의.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요새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보장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네. 이 노사 간의 안정된 부분들 또 실시간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과연 아이오닉 5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신차가 나오게 되면은 실시간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6개월 이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겠죠. 이게 1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경쟁 모델이 나오면서 충성 고객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캐파시티는 되는 거예요? 7만 대가 완전한 연간 풀캡합니까? 아니면은 더 만들 수 있는데 일단 7만 대를 일단 선정한 7만 대를 겁니까? 잡아놨어요. 그 더 늘릴 수 있어요.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좀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뭐 8만 대, 9만 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거는 주말 특근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노조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라인 자체가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일단 갖다가 놓고 위에다 덮개 씌우는 거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차보다도 30-40% 일이 줄어들어요. 근데 뭐 7, 8만 대 만드는 네. 뭐 이제 8, 9만 대까지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면 남습니까? 남는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흑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존의 코나 전기차 같이 작년까지 나온 것들은 일반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를 넣다 보니까 팩도 나눠줘서 노이되고 네. 또 필요 없는 부품도 들어가고 단가도 비쌀 수밖에 없는데 네.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동화되면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저한으로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첫 모델부터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네. 바닥에 깔리는 네. 거까지는 그냥 쭉 따라서 올 것이고 네. 거기다 바퀴 달아주고 그렇죠. 다른 시스템을 얹어주는 예, 거니까요. 얹어주고 그다음에 그 보통 일하듯이 이제 시트 달고 이럴 때만 하는데 그것도 이제 편의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BMP 가, 보기에는 BMP 같은 경우에는 첫 해 넘기기는 쉽지는 않은데 보통 네.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15만 대, 20만 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첫 모델이 나와서 만약에 10만 대까지 1년에 생산한 물량을 늘렸다. 거기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여름에 기아차 CV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아차 거기다가 가을에는 또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오는데 네. 이 GMP 전용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것들은 경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라인에서 쓰는 한 거예요? 라인에 쓰는 거죠. 아 그러면 기아, 현대차 라벨만 바꾸는 거고 라인은 하나. 라인을 하나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울산 13 공장에서 만드는데 네. 기아차도 아마 이 전용 라인을 이게 설치를 할 수도 있죠. 네. 일단은 그 전용 플랫폼 시스템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네. 비용은 절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오닉 5가 최대한 돼서 막 10만 대 생산했다. 그럼 벌써 그림이 BMP 자체가 틀려지죠. 네. 거기다가 기아차 모델 제네시스 전기차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첫 해부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오닉 5의 첫 차가 이렇게 대박이 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네.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차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자 그러면 네. 인테리어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제 시승 사실은 이거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별로 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재미삼아 들으셨으면 네. 좋겠는데 타보셨잖아요. 네. 예, 지금은 인테리어만 얘기했고 네. 굴러가는 건 어떻던가요?
굴러가는 특성은 물론 장거리를 뛰는 거, 뭐 네. 두세 시간 뛰는 것들은 아니죠. 네. 느끼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해서 소음에 대한 것들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피부를 아직 못 느낀 거지만은 사실 해외에서 더 각광받는 기능 중에 하나가 V2 로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범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바깥에 이 오토 캠핑에 대한 부분들, 네. 특히 이제 공급해주는 이 가전제품에 들어간 220V 콘센트를 직접 꽂아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의 그 용량이 3kW가 넘습니다. 3kW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세탁기가 1kW 좀 넘거든요. 1kW에서 2kW거든요. 네. 거기다가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껴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용량 공급할 수 있는 편한 차는 전기차 이런 모델은 아예 없을 거고 그러면 이 전기차에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발전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전기를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네, 전기를 끄집어내는 그죠. 거예요. 그 용량이 3kW가 넘으니까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보통 일반 내연기관차는 500W짜리 끄집어내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량도 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전기차가 방전됐을 때 여기다 충전시킬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네. 이런 V2 로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아직 충전에 대한 것들은 제가 피부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800V짜리 800V 겸용을 쓰기 때문에 네. 초고속 충전으로 예를 18분 만에 15분에 18분 정도면은 300km 운행할 정도로 네. 고압 충전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인기가 이렇게 높은 거는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가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뭐 보통 높죠. 아니죠. 그래서 네. 국내에서 입증이 되면 해외 어떤 데 나가도 성공한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오닉 5는 이런 모델이 두세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독주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자, 굉장히 오케이.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건드리셨어요. 자, 네. 테슬라를 건드리셨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네. 드리. 저는 이제 아직 직접 타보질 못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리 한 4,500km 가고 그다음에 전기차적인 편의성 그건 이제 전기차까지만의 이야기고 네, 그렇죠. 이제 테슬라를 건드리셨으니까 이제 AI나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으로 넘어와야 되는 네네. 상황인데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 아이오닉 5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대한 오토 파일럿 기능 우리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FSD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양산형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 테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레벨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큰 사고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아직 이제 이 레벨 3의 개념이 완벽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운전 보조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이 아이오닉 5도 레벨 2 개념으로 듣는데 여기서 느끼는 거나 레벨 3 느끼는 거나 큰 차이점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동의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모든 차를 다 타보고 다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제가 이제 자율주행차 포럼도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율주행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자율주행의 이름이나 아니면 셀프 드라이빙 또는 오토 파일럿 이런 명칭은 과장 광고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운전자 보조 기능뿐이 안 돼요. 네, 반자율주행 같은 그렇죠. 정도 수준이 맞는 그래서 거죠. 한산한 도로나 이런 고속도로에서 잠깐 손을 넣고 1, 20초 동안 다른 일을 보고 오는 거지. 오토 파일럿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길게 놓으면 몇십 초 정도면은 핸들에 경고가 오면서 빨리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불법 장치를 달아가지고 중단기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죠.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것들도 너무 핑크빛으로 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해 보면은요.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20, 30초 동안에 얼마만큼 다른 일을 보면서 잠깐 보조 기능 정도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핑크빛으로 보는 거는 제가 경계를 하거든요. 워낙 미국에서 관련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고 미국에서 4명이 벌써 사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사고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 기술이 물론 미국에 비해서 선진국대에 비해서 3년 정도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아직 이제 수소전기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선두 그룹으로 진입을 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부분들, 이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은 아직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배가시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그러면 있는데 이번에 뭐 앱티브나 이런 쪽하고의 협업은 없었던 걸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직까지는 적용을 앱티브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모셔널 같은 이런 회사 합작 회사지 않습니까? 여기 기술은 아직 이제 완전치 못하다. 아직 집어넣지는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직접 이번에 타면서 놓고 경험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벨 2 개념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부과되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아차가 몇 개를 위해 나오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430km 주행 거리를 좀 늘린다든지 네. 또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것들도 이 기아차라든지 제네시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나오면 나올수록 그 정도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완성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첫 작품 치고는 괜찮은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죠. 근데 교수님 제가 오늘 계속 이제 현대차에 네.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약간 반대 입장에서 네.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2.0이냐, 2.5 또는 3.0이냐가 사실은 뭐 완전한 측면에서 보면 그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도 있다. 그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 네. 사실은 그 0.5, 0.5 차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편리성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그냥 크루즈하고 네. 어댑티브 오토 크루즈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네네, 사실 그건 그 별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쵸. 그건 정말 별 진보도 아닌데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어댑티브 오토에다가 차선을 유지해서 주행하는 것까지 하나 더 달면 그것도 또 엄청난 그렇죠. 편의성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서 차선을 변경시켜주면서 달리는 것까지는 또 그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왜 사람들이 테슬라에 그렇게 열광했는가 보면 바로 그 차이, 약간의 차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차피 사람 안 쳐다보고 잠자고 그냥 걸어놓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큰 사고 날 수 있고 이거는 동일하지만 느꼈을 때 그 차이가 대단하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테슬라 유저들이 만족하는 그 이유는 뭐 OTA라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네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OTA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네. 동전의 양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OTA가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네. 일종의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식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거와 똑같거든요. 네, 그렇죠.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OTA가 되게 되면은 자동차 업그레이드나 자동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네. 세계적인 대세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두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 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차량 화재도 생겼지만은 모델 3는 뒷문에서 못 열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직도 직관성이라 이런 게 떨어지고 탈출하려면은 그 구멍을 찾아서 어디 있는지 땡겨야 되고 네. 직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적 장치를 부과한 게 아니라 전자식 시스템으로 놓다 보니까 지금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 길거리 가운데서 먹통이 돼가지고 아예 서버립니다. 네네.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 1차선에 생겼다. 이거 치명적이거든요. 얼마든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OTA의 문제점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났을 때 뭐 핸드폰 먹통이야 서비스 센터 가면 되지만 네. 예를 들어 운행 중에 그런 정도는 그래도 설마 이게 다 그거는 무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라는 게 지금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공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동차가 얼마큼 무서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거. 그래서 네. 요새 애플카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 모든 거하고 무산이 되면서 네. 이 뭐 폭스콘이라 이런 데 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탑승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실시간적으로 움직이는 차에다가 집어넣는 거의 기능은 굉장히 열광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은 어두운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일어날 수가 있어서 OTA는 분명히 장점은 되지만은 어두운 부분을 얼마큼 최소화시키느냐에 대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근데 말씀드린 어쨌든 대로 이번에 현대차에서는 그 OTA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OTA 쪽이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법적으로도 불허였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안 돼요. 그리고 해외가 다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네거티브 정책이니까 그게 허용이 되지만 국내에서는요. OTA 자체가 원래 불법이에요. 네. 지금 법이 이번에 자동차 관리법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기술 기초에 대한 것들은 이미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 2냐 2.5, 3에 대한 것 차이가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은 내연기관차에서 변속기 같은 경우가 4단은 쉬워요. 네. 자동 변속기 4단의 의미는 굉장히 밑에 있는 하류 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문제는 6단, 7단, 8단은요, 고기술입니다. 네. 그거의 차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현대차에서 뭐 일반 내연기관차 요새는 GV70이나 80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기능이 있죠. 레벨 2 개념 해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러니까 낮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속기를 얘기하면 이미 5, 6단 이상급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자율주행 기능이 예, 5단 정도, 5단, 6단, 4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단, 6단이고 이 테슬라는 8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운전을 해보게 되면은요. 네. 그리고 테슬라 자체는 가장 센서 중에서 뛰어나다는 라이다 센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이다 가격 문제가 있으니까. 네, 카메라만 가지고 몇 개 조합을 해서 시스템 네.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의 한계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테슬라 비슷한 스타트업으로 나오는 루시드 있죠.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가 지금 주문 받아서 올해 말부터 고급 모델 S 같은 거 루시드 에어라 그랬죠. 이 모델 1억이 나오는데 넘는 거죠. 예, 1억이 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라이다 라이다 센서 쓰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그래서 아직 안 쓰죠. 안 쓰고 현대차는 있죠. 네, 현대차는 아직 안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가격이 높은데 아마 그것도 저렴한 이 센서가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개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플에서도 라이다 센서를 쓰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라이다 네. 센서 자체가 1, 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네네. 기백만 원짜리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나오게 된다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이 자율주행 기능을 뛰어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좁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그거에 대한 차이는 직접 운전해보고 세팅을 눌러서 놓게 되면은 1, 20 동안에 느끼는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부 거품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오토 파일럿이라든지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용어는 법적으로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규제가 가해지고 영국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과장 광고에 대한 경고에 대한 거 그래서 네. 운전 운전 보조 기능이다 자신의 운전 방법을 믿어라라고 말씀드리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피부 느낄 정도 하류 기술과 상류 기술이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너무 공학도적인 접근 아니실까? 물론 그거는 이거는 저는 이제 소비자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왜 그러냐면은 공학도고 공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누구보다도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들 많이 피부로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차를 운전을 해보니까 운전해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게 왜 이 차를 열광할까? 네.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왜 소비자가 열광하고 이미 이 생산 물량을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까라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가성비로 따지는 그렇지. 거거든요. 종합 가성비가 예. 좋으니까. 가성비로 따집니다, 그거를. 교수님 제 생각은 네네. 이거예요. 전기차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다. 네.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가성비가 이 정도면 내가 이걸 샀을 때 효용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매수를 맞습니다. 하는 거고. 투자 대비해서 얻는 게 많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자율주행 개념을 가지고 테슬라하고 비교하는 상황은 솔직히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OTA만 열어줬어도 할 수 네네. 있다라고 열어줘.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OTA 해줄게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훨씬 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네. 테슬라 자체가 처음부터 10몇 년 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한 네. 이 제작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적용한 부분들은 초기에 나왔을 때는요. 사실 글로벌 제작사가 준비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테슬라의 기술 수준 자체가 두세 단계는 높았어요.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할 정도로 특허의 수천 건의 특허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간격이 많이 좁아졌어요. 지금 좁혀지고 있는 많이 거예요. 좁아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GM의 얼티엄 같은 전용 플랫폼 같은 거 이런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아직도 혁신의 아이콘으로 제일 먼저 선도 그룹이지만 쫓아오는 속도가 높아지고 빨라지고 있어서 있다.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데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가성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테슬라의 독주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3년 차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3년 차라는 게 기술적인 기술이거든요. 네네. 보통 이런 것들을 2년에서 3년을 10%, 15%를 봐줘요. 그러니까 선진국을 100%를 봤을 때 우리나라 어느 정도냐 80%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 20%라는 게 벌써 3년, 4년일 수도 있고요. 네. 그 간격인데 그 간격은 빠르게 쫓아가고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진척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센서의 기술, 또 조합의 기술,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고 여기다가 네. 테슬라의 OTA 워낙 뛰어나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소비자가 보면 움직이는 가전제품 느끼니까 와 그러거든요. 네. 아니 사실은 테슬라 유저들이 와 하는 게 그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걸 와 보면 해요. 완전 놀라는 게 차원이 네. 틀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야 이거는 차원이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 왜 테슬라 거라 그러면은 뽀닥이 나잖아 이러거든요. 그 뽀닥이라는 말 속에 네. 다
함축돼 있어요. 그 네, 의미가. 네. 그래서 딱 끌다 보면 아 이런 거 있구나.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트렁크 이런 데 보면은 나사 빠지듯한 거 있어요. 네, 단차도 있고요. 단차도 단차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범퍼가 달리다가 뚝 떨어진 게 두세 건이 있었고 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기능 가성비 자체는 워낙 뛰어나다는 그게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OTA와 업그레이드에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진보한다. 네. 구닥다리로 원래 이렇게 그 가치가 하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자동차를 가치를 올려주는 측면이 그 속에 있었다는 네. 게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게 된 대목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동전의 어두운 부분들 항상 저도 치약을 보거든요. 볼 네. 때 보면은 뭐 아까 테슬라에 대한 단점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은 고장나면 버리면 되는데 네. 차량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악조건이 누적돼 있다. 전원 탑승자 사망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한번 생기게 되면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애플카도 협의가 무산된 이유도 바로 이제 애플은 쉽게 접근한 거고 네. 이 일반 자동차 제작사는 웃기지도 않네. 네. 아직도 아직도 비밀주의, 니네 독점적인 기술 이런 거 요구하는 부분들은 예.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니네 한번 해봐라는 것들이 있죠. 테슬라가 지금 15, 16년 동안 헤매서 2019년부터 흑자가 나왔으니까 네. 니네도 한번 그 고생해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속에 잠재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역시 자동차 시는 역시 뭐가 다르다. 제가 역대 대담한 것 중에서 가장 제가 공격적인 대담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보통은 그냥 이렇게 네. 들어보면서 그렇습니까? 이랬는데 오늘 의외로 제가 반대편의 입장에 서서 네. 약간 그 날카롭고도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굉장히 불구하고 중요하신 부분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 측면에서 일반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상품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지적하신 부분들이 동전의 양면적인 부분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네. 근데 테슬라가 왜 독주하고 작년에 18, 9% 이 50만 대 생산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까? 그리고 지금 모델 Y가 추가가 되고 앞으로 사이버 트럭부터 이런 모델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선주문량이 막 사이버 트럭 50만 대가 넘어가고 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다른 글로벌 제작사들은 쟤네는 왜 그래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굴뚝 공장 가지고서는 분석하기 어렵죠. 네. 그걸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그전에 이 시스템을 엎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누가 먼저 엎느냐가 성공적으로 치고 나갈 것으로 기존 내용 예상하고 기관 있습니다. 중에서는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아이오닉 5로 시작했는데 순식간 시간 순삭입니다. 사실 저희 오늘 해야 될 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해야 될 거 많은데 일단 1부는 아이오닉 5와 그것과 또 연계된 네. 현대차의 자율주행 OTA 그리고 네. 그것과 비교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예. 김필수 유튜브에 좀 많이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에 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야별로 잘라서 있는데요. 네, 네. 또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좀 다양성, 정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김필수 자동차 네. 연구소도 좀 구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구독, 좋아요 안 하셔도 되는데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가서는 구독,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요 다음 순서로 저희가 네. 또 재미난 타이거 우즈 그리고 맞습니다. 네, 제네시스 이야기 네. 그리고 사실 책도 발간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 돼서 이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더 재미난 순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